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광복의 그런 기쁨을 누리자마자 한 5년 있다가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1946년 2월부터 북한은 이제 소련의 그런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권을 다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또 김일성하고도 그런 또 같은 동네 사셨다고. 그 얼마 동안 기간에 대한 걸 경험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고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좀 그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때 그 김일성이라고 만주에 있다가 좀 서둘러서 왔어요. 8월 15일에 해방돼서 19일에 왔거든요, 원산에. 김일성이 그땐 김성주인데 고향도 갔고 초등학교도 이제 우리 선배고 그래서 고향에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이제 왔거든요. 그때 내가 몇 사람들 만나서 이제 조반을 좀 같이 먹었어요. 근데 고향은 평양입니까? 예, 안에 만영대. 지금은 평양 시내에 들었지만 그땐 평양하고 떨어져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조반을 먹고서 김일성 보고서 이제는 해방이 되고 독립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다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34세가 돼요. 얘기하는데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숙제를 외우도록 하는데 첫째가 친일파 숙청, 둘째가 전국토 국유화, 셋째가 모든 산업시설과 무슨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국유화 개인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주와 이제 부자들 숙청하고 뭐 이렇게 6가지인가 7가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저 공산당원이라구나. 공산당원들은 어디나 꼭 같으니까요. 이제 거의 9월 초쯤 될게요. 그리고 한 달쯤도 지나지 않았는데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가 있다 하는 거 이제 전국으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큰 그 영향을 주게 된 이유가 뭐인 거 아니? 38선이 생기니까 우리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뉴스를 잘 모르거든요. 서울서 무슨 소식이 있었다 하게 되면 관심이 크다고요. 근데 그때 오는 뉴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심인 거 아니? 평양 이제 도시에 가되면 벽보들이 붙는데 앞으로 우리 독립된 국가의 주인공, 정치 맡아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나오는 게 서재필, 이승만, 김구, 김일성 장군, 안재홍 이게 볕났다고요. 평양과 이제 전부 사람들은 뭔고 하니 이 5사람 가운데 북한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은 이제 평양을 통해서 서울로 갈 거다. 김일성 장군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했으니까 말이죠. 김일성 장군 온다 하니까 서울로 갈지 안 갈지는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 고장에 독립 대표자가 온다 하니까 다 모였다고요. 다 모였는데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보고 보니까 생각했던 김일성은 아니고 김성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학교 일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동네 어른들이 갔다 오더니 나보고 김생주 가봤으면 좋을 뻔했다고. 성주야 성주 그래요.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말이죠. 김일성 적어도 50은 넘었을 텐데 말이죠. 그랬더니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성주라고 말이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인상을 바꾸니까 김일성을 공산으로 소련에서 빨리 안 보낼 건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만들어 내보내자. 그때 거기서 김일성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실제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공설운동장에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구경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정작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김일성이 아니고 그 동네의 선배였던 이제 김성주 그 사람이 김일성처럼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 그 김일성이 만주에 있으면서 이제 파출소도 습격하고 그거 한 건 사실이에요.
그 나이에 큰일을 한 건 더 윗사람들이고 하고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왜 우상같이 됐냐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본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를 숨겨야 하게 돼요. 전부 그 숨길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건 그건 김일성이 했다. 김일성이 했다 말이죠. 김일성이 여기저기다가 있는 걸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환영회가 할 그때 그해 10월 3일에 환영하는데 그때 벌써 김일성은 그 러시아 군정에서 뒷받침해가지고 공산화시키는 과정을 쭉 했죠. 그래 거의 한 2년 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착되기 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해야겠단 말이죠. 해방되고 5년 후에 6.25 전쟁 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 이제 일부 사람들 이제 그 생각은 대한민국이 뭐 전쟁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스탈린이 한반도 다 차지해 놓아야겠다 그런 거예요. 하고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 그 당시 국무장관이 실수를 했어요. 미군이 철군하면서 이제 3.8 이남은 우리 보안선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랬거든. 일본까지는 가 있지만 이제 한반도는 우리가 보안선에 떠난 뒤가 거기에 해가지고 스탈린이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에치선 라인이라고 6.25 때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에서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일 날 그 무렵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쟁은 아니다. 잘 자각을 못 했다. 그런데 교수님은 오히려 그게 전쟁이다 이렇게 좀 재빨리 이렇게 뭐 북한이 전쟁 준비를 다 하고서 1950년에 이제 전쟁이 나는데 그해 3.1절이 있잖아요. 6.25라는 3.1절에 북한 평양역에서 서평양역까지 큰 도로에 탱크 행진이 쭉 했어요. 그 탱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평양역으로 다 모였어요. 평양역은 동양에서 제일 큰 정거장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못 들어오게 널판으로 이제 둘러쌌어요. 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여기 이제 동양에서 제일 큰 정거장 짓는다고. 다 거기에 모았다가 이제 6.25 때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그만큼 거기서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6.25가 이제 났거든요. 그 이제 아까 묻는 얘기인데 6월 25일에 내가 오후 2시에 우리 학생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신촌 있다가 이제 종로 광화문 나왔거든요. 군인들이 이제 휴가 나왔던 군인들 보고서 방송인 문구안이 부대로 돌아가라고 또 장교들도 부대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난 몰랐어요.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 그 대통령실 있잖아요. 그 뒤에 육군해관을 만들었어요. 그 육군해관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건축이 다 끝나니까요. 그 준공식 뭐 입소식이라고 할까요? 거기 환영 뭐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베풀고서는 전국의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까지 다 거기에 초대했어. 토요일에 와서 잔치하고 술 마시고 뭐 잔치에 잔뜩 하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이니까 또 일선의 군인들 다 휴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받은 군인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장교들은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있고 그때 벌써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북한에서 오고 그걸 짐작하고 있으니까 이건 전쟁이다. 전쟁.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중앙학교 내가 있을 때인데 우리 교장한테 가서 이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인데 우리 학교 돈 은행에 둬두면 다 없어지고 만다고 3개월 분율 봉급을 미리 좀 받아서 우리한테 줘달라고. 그때는 교수님이 중앙학교 그래서 교사죠. 근데 우리 교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은 교사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거 어떻게 되나 걱정됐거든요. 후회할 거 없지 않냐고 미리 주면 3개월 동안 그다음 안 받으면 되니까 말이죠. 근데 요 아래 인천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보겠다고. 인천 김성수. 예. 그 와서 그러니까 인천 선생님 좀 도랑이 크거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천 김성수 선생이 그 중앙학교의 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교장 이제 힘을 얻어 가지고 은행에서 돈 다 찾아 가지고서 3개월은 봉급 줬거든요. 그때 모든 교사들한테. 그래서 우리 선생들은 3개월 동안 서울
떠나 있었거든요. 다 괜찮았어요. 인촌 김성수 선생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우리 독립, 특히 우리 1945년, 48년 정부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친일파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이제 변화를 준 분은 도사는 나라 위에서 살아라 그거 주고, 인천이 나한테 준 교훈은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걸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배웠죠. 그 예를 들어 말하면 그때 이제 내가 느낀 게 민관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돼도 아첨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가 실패하듯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같은 직장 생활할 때 나 출세하기 위해서 동료를 비방하거나 동료를 헐뜯거나 하지 말자 하고, 셋째 인천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민관이 절대로 어떤 직장에 가든지 편가르긴 하지 말자. 그 내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몇해 있은 동안에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이제 모범을 보여줬죠. 인품이 상당히 훌륭한 분이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인천을 전용하는 건 민관이 도산 못지않게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재 다 벌어가지고 경성방식 만들고, 고려대학 인수해서 만들고, 중앙학교 만들고, 동아일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에 한 사람이 경성방식, 지금 삼양기업들이죠. 그리고 두 학교,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그만큼 국내에서 큰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보면 없죠. 지금 저 교수님께서는 그 인촌에 대한 후세의 양쪽의 평가 중에 친일파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선 내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나보고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하지 중장이 이제 군정 책임자로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이제 그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간파도 있고 뭐 많잖아요. 먼저 가서 이제 그 하지 중장 인기를 얻고 이제 얻으면 유리하니까 자꾸 이제 찾아가고 닦거든요. 근데 하지 중장이 인천 얘기 들으면 민관이 군인이니까 욕심이 없지만 단순하고 한국 실제를 너무 모른다고. 그래서 저분 가지고서는 우리가 혼란을 겪고 고통이 너무 심하겠다 해서 저 하지 장군한테 한국 실정을 좀 얘기하고 좀 어른답게 충고를 할 사람이 있어야겠는데 다 밑에 있으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다 그래요.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내가 나서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덕수 선생이 이때 정당의 대표예요. 그 장덕수 씨 보고서 나 하지 장군 만나러 가고 싶은데 좀 만나는 절차도 밟아주고 통역 좀 해달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갔다고요. 가서 이제 약속한 시간에 갔더니 하지가 이제 약속하고 이렇게 앉더니 무슨 일로 왔냐고 말이죠. 그래서 인천이 대단히 미안한데 우리 여기 아무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두 친구로서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방이 비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다 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괜찮다고 말이죠. 우리끼리만 할 얘기라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래. 다 내보내더래. 인천이 뭐라 했는 거 아니,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책임을 맡았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존경해야 한다고.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사람 보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혼선이 되고 당신을 존경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좀 뚜렷하게 우리한테 그 당신이 하는 비전도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지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래요. 이건 내가 친구로서 당신을 위해서라고. 나는 우리 위해서지만 그렇게 해야 당신이 존경을 받고 당신을 따라가지. 그랬더니 나 그런 길 없다 그러더래요. 그게 인천이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당신 아무거야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장독수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운형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냐니까 가만 생각해 보더니 알겠다 그러더래요. 고맙다고 하죠. 그래도 하지가 상당히 인촌 김성수 선생의 어드바이스를 뭐 당장은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인 거네. 그 인천이 이제 얘기한 건 민구환이 당신 위해서라고. 당신을 하지 중장 본인을 위해서다. 당신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어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마다 카드 보내드려요. 이것도 아마 다른 사람 모를 거예요. 고당 조만식 선생의 부인이 이제 남쪽에 왔거든요. 고당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나는 북한 동포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있겠고 당신은 애들 데리고 서울로 가라고 좀 힘들더라도 고생하라고 그래 왔거든요. 오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때 나도 겪었지만 집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인천이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오라고 그래 갔대요. 갔더니 이제 사모님하고 셋이 이제 인천 부인하고 셋이 얘기했다가 인천이 하는 말이 뭐 이거 하니 내가 듣기에는 북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에 거처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집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고당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 말이 나오는데 고당 선생이 좀 다른 사람한테 핏기치지 말라고 한 생각이 나서 괜찮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잘 됐다고. 그 나와서 오는데 다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이제